오늘은 본사의 다이어트 방법과 물의 어떤 관계가 있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구독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삭갓 씌워져 있습니다. 종의 삭갓이. 그것을 눌러 주셔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코스 TV를 그동안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녹화한 거 전부 다 나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까 듣지 못한 것들은 맨 마지막 것부터 찾아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것부터 거꾸로 올라오면서 다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업을 하는 거래처 원장님들 꼭 들으시고 일반 고객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거래처 원장이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입하십시오. 우리 코스라고 밴드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은 자료란 자료는 다 밴드에 있어요. 그 다운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쓸 수가 있고 oocos.com 여기 가입하셔서 홈페이지에 자료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헬스조선 이슬비라는 기자가 12월 22일 날 입력한 기사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뜻이 있는 기사가 됩니다. 이 물이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하지만 많이 마시면 또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물 많이 마실수록 과연 좋을까? Yes or No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찰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 물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정말 많이 마실수록 좋을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물은 체내 모든 생리적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물이 이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도록 권고하는 다양한 속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꼭 물 8잔을 마셔야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8잔을 마셔야 한다가 대표적인 속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 식품영양위원회의 보고서를 잘못 이해하면서 출발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꼭 8잔을 마셔야 한다. 이건 의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물이 몸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봅시다. 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섭취한 영양 성분이 체액에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로 운반하고 몸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노폐물을 물과 함께 세포에서 빼내서 다양한 경로로 배출하며 이게 이제 다양한 경로라는 것은 오줌과 땀입니다. 오줌과 땀으로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할 때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의 삼투압을 유지시켜 줍니다. 혈액에 있는 삼투압과 혈액의 농도와 혈액 밖에 있는 세포 속에 또는 체액 속에 있는 물의 농도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이 세포의 삼투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투압은 농도 차이로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농도가 어느 한쪽이 높으면은 낮은 쪽에 있는 체액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혈액의 농도가 낮으면 거꾸로 그,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이 밖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혈액의 염분 농도는 0.9%, 나트륨 농도가 염화나트륨, 소금 농도가 0.9%가 필요한데 이게 식염수 농도입니다. 우리 식염수도 그 안에 나트륨이 0.9%가 들어있어요. 몸속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염분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액 속에 있는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저농도, 혈액 밖에 있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즉 혈액 안으로 물이 이동하는
왜냐하면 너무 혈액이 농도가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 빨리 낮춰야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혈액 밖에 혈관 밖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해요. 삼투 현상에 의해 세포 속 물이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동맥이나 정맥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모세혈관은 망상체 즉 구멍이 뚫려 있어요. 망상체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락날락합니다. 혈액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혈액 안에 염분 농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0.9가 돼야 되는데 1.0, 1.5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저농도인 체액이나 세포 속에 있는 물이 거꾸로 혈액 안으로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혈액이 높아진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0.9%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물을 이때 보충하지 못하면 세포가 물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포 속에 있는 것이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그래서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세포 내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내외라는 것은 세포 안, 외는 밖이라면 이제 혈관 속에 있는 그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갈증이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혈관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물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물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지는 않는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연구팀은 2002년 여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물 섭취가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피부가 부드럽고 윤기가 흐르고 윤택이 난다, 이런 말이 속설이 있지만 조사한 결과 아무리 충분히 물 섭취가 많아도 피부 건강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물 많이 마신다고 피부 미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갈증이 날 때 물 마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갈증 날 때마다 약간씩 물 마시는 거,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연구팀도 2007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부가 좋아지거나 다이어트나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게 속설이거든요. 피부 좋아지고 비만 관리가 되고 날씬해지고 두통도 예방이 된다. 근데 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그런다면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수분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한 탈수 상태에서는 피부 탄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피부가 바로 쭈글쭈글해지거든요. 탈수 상태에서는. 근데 물이 많이 들어간다고 피부가 탄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극히 드문 경우예요. 탈수 상태에서 피부 탄력이 쭈글쭈글해지는 거 극히 드물다. 세 번째, 물 8잔 하루에 보고서 잘못 읽어서 나온 오해라는 겁니다. 컵으로 8컵을 먹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75년 전 미국 식품영양위원회는 1kg당 1m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열량이 2000에서 2500kcal입니다. 그러므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된다, 하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감이 안 오면은 슈퍼나 편의점 마트에 가서 대용량 생수병이 있죠. 대용량 광천수 생수 그 병이 2리터입니다. 그걸 하루에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2000에서 2500kcal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권장 열량이 그것이 2000에서 2500kcal가 필요하기 때문에 2리터 정도 물은 섭취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2리터는 물 한 잔을 약 250ml로 계산하면 총 8잔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속설로 퍼진 건데,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다른 문장도 있었어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있는 수분으로도 필요한 물의 대부분이 충당된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져 있는데 이걸 무시해버린 거죠. 우리가 밥과 반찬을 마시는 그 반찬 속에도 물이 들어있고 밥 속에도 물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하루에 8잔 먹여야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이 더 필요 없는 물을 더 많이 마신다는 결론이. 의학계에서는 하루에 꼭 물 8잔 마실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이 2007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언론에서도 다뤄졌어요. BBC 영국 방송은 2007년 허구로 밝혀진 7가지 의학 미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2015년 하루에 물 8잔 마실 필요 없다는 칼럼에서 이 영국과 미국에서 이것을 보도를 했던 것입니다. 의식해서 많이 마시면 오히려 저나트륨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혈액 속에 염분이 0.9 아까 퍼센트라고 했는데 이게 낮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저농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고농도 쪽에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물을 의식하고 많이 마시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페이프 다운 대학교 연구팀은 2012년 물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안 마시면 안 될 정도로 늘 차고 다니면서 마시는 경우가 있거든, 중독. 연구 결과를 영국 의학회 회보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 연구팀은 장기적으로 수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더 나트륨 뇌장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뇌에도 이게 0.9%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필요한데 이게 장애가 일어나서 저농도가 되니까 나트륨이 너무 적으니까 의식장애가 생기고 발작, 뇌졸중이 중풍입니다. 중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물을 지나치게 마시면 혈액의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물이 세포 내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세포가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부풀어요. 이게 온몸이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부풀어 올라와. 중추신경계에 부종이 생기고 근육이 약화가 되고 전신경련이 생기고 혼수 상태에서 심하면은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에게서 물 중독 증세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나트륨 혈증이라고 명하며 물 중독으로 사망하는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가 2000년부터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중독이라는 것은 물을 너무 마셔갖고 죽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 죽는 것이 나트륨 혈증이다. 한국 성인 권장 수분 섭취량은 물 한 컵으로 4잔에서 5잔 정도 마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다음에 2리터짜리 광천수, 생수 반절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정해진 양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주하는 곳, 환경, 운동 여부, 신체 조건, 먹은 음식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론 캐럴 교수는 2008년 영국 의학 저널에서 주스나 맥주 등 음료는 물론 과일, 채소로도 수분 섭취가 가능하다며 하루 물 섭취에 대한 공식적인 권장량은 없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상황에 맞게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된다라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충분 섭취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는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별 충분 섭취량은 4, 5잔이다. 성인 남성이 섭취해야 하는 총 수분량은 2100에서 2600ml, 2.1리터에서 2.6리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수병 큰 거 하나 조금 넘는 양인데 병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1100에서 1400ml를 섭취하고 있다고 보고 물이나 음료수로 나머지 1000에서 2200ml 따로 섭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2100에서 2600을 다 물로 먹는 게 아니라 음식물에서 이미 1100에서 1400을 섭취했으니까 나머지 1000에서 1200ml, 이게 1리터에서 1.2리터만 섭취하면 된다. 그러니까 생수병 큰 용기에 반절을 말합니다. 반절만 섭취하라 이겁니다. 이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성인 여성의 경우 하루 섭취해야 하는 총 수분량은 1800에서 2100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물을 적게 먹어요. 물을 우리 옆에 있는 곁에 여자들 잘 살펴보세요. 남자에 비해서 물을 자주 마시지를 않습니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량을 900에서 1000ml가 여성이에요. 이걸 1800에서 2100에서 900에서 1000을 빼세요. 빼면 성인의 권장 수분 섭취량 여자들은 1000ml, 그게 딱 반절. 생수병 큰 것은 반절이니까 4잔 내지 5잔만 마시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을 적게 섭취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체내 수분이 1, 2%만 부족해도 갈증이 납니다. 자동적으로 물을 찾게 됩니다. 콩팥도 체의 그 농도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탈수 현상은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치고 물도 안 마시고 탈수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사막지대에 살질 않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서 물을 마시라는 것은 아니다. 매일 물을 8잔 이상씩 마셔야 한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헬스조선에서 보고가 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지 않는 거 세 가지를. 첫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요, 다음, 다갈, 다뇨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갖추고, 다음이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라도 배가 고파서 다시 또 밥을 먹는 게 군것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음이고, 다뇨는 뭐냐? 오줌을 자주 쌉니다. 그럼 오줌을 자주 싼다는 것은 몸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거든.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 같으면 8잔 이상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틀려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사의 소마토 테라피 비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것으로 셀젤로 비만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몸에 있는 체내에 지방이 연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연소가 되면 부티르산, 아세트초산 이런 산성 노폐물이 나와요. 하고 남으면은 지방을 태우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 토산이나 산성 물질이 몸에 누적이 되면은 혈액이 약알칼리를 띄어야 되는데 약알칼리가 아니라 산성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을 좀 마셔서 오줌과 땀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비만 관리를 받는 고객들에게는 물 8잔 이상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산성물질이 체내에 누적이 되면은 또 이게 질병으로 돌아가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빨리 빼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코스에 셀젤로 비만 관리 받는 고객은 날마다 받는 경우 하루에 8잔 이상 물 마시라고 하십니다. 당뇨병 환자, 그 다음에 셀젤로 다이어트 하는 고객들은 물 8잔 이상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4잔 내지 한 5잔 정도가 적당량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